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제가 이번 연휴에 가족들이랑 인천, 영종도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영종도 여행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행기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배 아팠던 이야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종도를 간 이유는 사실 좀 간단한데요. 오랜만에 맛있는 회도 좀 먹고 싶었고요. 또 뭔가 바다 경치를 안 본 지가 또 굉장히 오래된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인천 영종도를 가기로 한 거였습니다. 일단은 호텔을 잡아 놨었고요. 1박 2일 동안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 방을 2개를 잡았어요. 아버지랑 저랑 쓸 방을 하나 잡았었고요. 누나랑 엄마가 쓸 방을 또 이렇게 2개를 잡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면은 한 방에서 4명이 다 이렇게 또 자는 경우도 있었지만 호텔은 좀 그런 방이 좀 없잖아요. 침대 4개가 들어가는 방이 좀 잘 없다 보니까 보통 방을 2개를 잡아서 아버지랑 저랑 하나 쓰고 이렇게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코를 좀 잘 안 고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좀 코를 고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어플러그를 좀 챙겨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졌죠. 이어플러그 안 챙기고요. 노이즈 캔슬링 되는 에어팟 같은 거, 요런 거 가지고 다닙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좀 편안하게 잤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 가족 4명은 영종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영종도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회를 먹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요새 회 자주 드시나요? 저는 좀 자주 먹지는 않는데요. 솔직히 회라는 음식이 자주는 좀 잘 안 먹게 되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굉장히 오랜만에 먹는 음식이어가지고 되게 허겁지겁 먹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회냐? 이러면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장이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탈이 나도 배가 굉장히 아픕니다. 아니나 다를까 좀 급하게 먹었었는지 배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맛있게 먹었는데 이 배가 너무 아프다는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왜 해산물을 먹으면 유독 배가 아플까 찾아봤는데요. 회에는 히스타민이라는 화학 물질이 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해산물의 이 물질 자체가 소화기관의 근육들을 좀 자극을 하고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복통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해산물을 먹어도 괜찮을 텐데요. 특히 저희 아버지가 장이 좀 예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조금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군대 갈 때 이걸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공군 헌병을 갔었거든요. 헌병이 하는 일은 솔직히 좀 비슷한데요. 근무하는 데 가가지고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출입 통제,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 감시하고 나가는 사람 감시하고 이런 게 진짜 답니다. 근데 4, 5시간 이렇게 밖에 있으면 화장실이 없잖아요. 군대니까 근무하는 곳에는 화장실이 없죠. 그래서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무 나가서 배 아프면 어쩌지? 근데 진짜 희한하게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배가 아팠던 적이 정말 많이 없었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적응을 하는 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다시 영종도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배가 아팠는데요. 또 화장실 몇 번 가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카페가 하나 있는데 영종도에 노벰버라는 카페라고 했어요. 굉장히 특색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되게 푸릇푸릇한 하늘색 느낌이라서 여러분 꼭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잠시 커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요새 커피 하루에 몇 잔 드세요? 저는 한 2잔은 그냥 일반 커피로 마시고요. 한 잔은 보통 이제 디카페인으로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하루 총 3잔? 이렇게 마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커피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뜻이 없었다. 뜻이 없었어요, 진짜. 그냥 모든 커피가 다 똑같은 맛으로 느껴졌습니다. 엔젤리너스 커피든 카페베네 커피든 스타벅스 커피든 머신 커피든 다 똑같은 맛으로 느껴졌었는데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 이 맛있는 커피에 대해서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집에서 커피 내려 마시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요새 되게 커피에 관심이 간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진짜 고맙게도 커피 가루랑 내려 마실 때 쓰는 좀 도구들 있죠. 그걸 선물해 주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서 좀 열심히 타서 내가 내려서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다르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는 되게 금방금방 마시게 되는데요. 제가 직접 내려서 마시는 커피는 조금 아까워서 그런지 아니면 제 노동력이 들어가서 그런지 좀 아껴 마시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맛도 좀 더 신선한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커피를 내릴 때 약간 그 커피 향이 올라와서 되게 좋아요. 앞으로도 종종 내려 먹을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커피 요새 어떻게 드세요? 카페를 주로 가시나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요새 워낙 그 내려 마시는 도구들 이것도 1인용으로 잘 나와가지고 아마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려서 드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또다시 여행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커피를 먹고 저희는 호텔로 들어갔죠. 호텔로 들어가서 좀 있었는데요. 글쎄요, 호텔에서는 이 책을 좀 봤는데요. 제가 요새 스페인의 역사에 대한 책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프랑스나 영국, 독일, 이탈리아 뭐 이런 이야기 아니면 미국이나 러시아 이야기 이런 나라들의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려드린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스페인의 스토리는 제가 많이 들려드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페인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스페인의 역사를 정리해가지고 한 번에 또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해외여행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아, 나도 한번 스페인 가볼까? 뭐 이런 마음이 샘솟지 않을까? 또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여행기입니다. 그 영종도 다음 날은 차이나타운에 한번 가봤어요. 여러분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도 그때 이제 영종도 옆에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요. 굉장히 특색이 있습니다. 약간 뭐 중국스러운 건물들 이런 것도 또 특별하긴 했는데 짜장면이 맛있더라고요. 짜장면 또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 되신다면 차이나타운에 가셨을 때 짜장면은 꼭 드셔보세요. 아, 이거는 제가 영국에 유학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 3개월 정도 영국에 영어를 배우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한 20살 때 갔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홈스테이를 했거든요. 홈스테이를 했던 아주머니께서 원래 항상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직접 집밥 느낌으로다가. 근데 그날은 어떤 약속이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중국 음식을 시켜줘도 되겠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께서 이제 중국 음식 한 3, 4개 정도를 이렇게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 음식 시킨다고 하니까 당연히 짜장면이 올 줄 알았습니다. 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짜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짜장면 비주얼이 온 게 아니고요. 약간 뭐 볶음국수 같은 그 태국의 나시고랭인가요? 그런 거랑 비슷한 맛이 나는 어떤 국수 종류가 왔습니다. 그 알고 보니까 그 아메리칸 차이니스 푸드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중식하고는 되게 다른 느낌의 어떤 특별한 요리였어요. 그래서 좀 궁금해요. 뭐 이런 해외에서 짜장면 주세요라고 하면은 진짜 우리가 한국에서 먹어보는 그 짜장면은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여러분 혹시 정답을 알고 계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해외여행 얘기 한번 또 나눠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저 딩모니가 해외여행을 간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느 국가를 저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저는 글쎄요, 미국 서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라스베가스도 있고, 뭐 샌프란시스코도 있고, 뭐 LA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부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아시아권을 간다고 한다면 대만. 제가 예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되게 느낌이 좋았습니다. 뭔가 제가 갖고 있는 분위기랑도 좀 잘 맞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대만에 갔을 때는 되게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은 해외여행으로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여러분이 유럽 중에서 고르신다면 사실 프랑스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음식이 되게 맛있고요. 볼 것도 많고 은근히 사람들이 또 친절합니다. 뭐 프랑스 사람들은 다 불친절하다 뭐 이런 의견들 많은데요. 그래도 제 생각에서 뭐 프랑스 사람들이 뭐 다른 유럽의 어떤 나라들에 비해서 유달리 불친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꽤 친절한 분들이 좀 많이 만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또 프랑스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아, 그리고 저 그 뉴스 봤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한국 관광객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많이 놀러 오게끔 요새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뭐 사우디 관광공사 이런 것도 생긴다고 들었고요. 사실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원래는 관광 목적으로 잘 입국이 안 되는 나라라고 들었었는데요. 이제는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관광 쪽으로 많이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도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우리가 서양권, 뭐 유럽 대륙의 역사는 되게 많이 듣게 되고 또 친숙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중동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아볼 기회가 많이 없기도 해요. 하지만 중동의 역사는 이슬람 제국 뭐 이런 것도 있고 한 세계를 제패하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중동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행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켰는데요. 또 역사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그 얘기는 또 제가 종종 이렇게 마이크를 좀 편하게 켜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재미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양한 역사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딩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